안녕하세요. 예비 창업 패키지가 지난주 금요일에 떴어요. 그런데 선정 규모가 대폭 줄었어요. 그리고 지원금 자체도 좀 줄었거든요. 그래서 일반 창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불리해졌어요. 선정 규모 줄고 뭐 지원 사업이 줄어든 거 알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게 우리한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 전략과 그 다음에 기타 노려볼 수 있는 지원 사업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예비 창업 패키지, 예비 창업자 모집 공고 한번 볼게요. 예비 창업 패키지가 평년에 비해서 되게 늦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뭔가 거창한 게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불행히도 예비 창업을 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금을 받는 문턱이 많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실망스럽긴 하지만 이건 되게 단순한 그냥 예비 창업 패키지의 관점이고요. 사실 전체 지원 사업으로 보면 지원 사업이 굉장히 다양해진 거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기술 고도화 사업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도전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기회는 많아졌다. 그런데 다만 일반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기회가 조금 줄어들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할 건가? 이거를 우리가 오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어요. 지금 보시면 전년 대비 경쟁이 극도로 치열해졌습니다. 일반 분야 110명, 특화 분야 190명이잖아요. 그러면 이 특화 분야가 많은데 특화 분야가 어떤 사람이 해당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혁신적인 기술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여성 예비 창업자, 그리고 소셜 벤처, 사내 벤처 이렇게 있습니다. 사내 벤처는 사실 많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예비 창업 도전하시는 분들 보시면 사내 벤처는 많지 않을 텐데 여성은 그래도 제법 있을 거예요. 물론 남성보다 창업률은 떨어지지만 여성이 창업 패키지를 도전하시려면 혁신적인 기술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여 지원하는 게 훨씬 낫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특화 분야로 가시는 게 좋지만 내가 그래도 일반 안에서 이거 치고받고 싸울 만하다, 그리고 나는 BM이 어느 정도 많이 검증이 됐고 거의 수익화가 되기 직전이다 라고 하신 분들은 일반 분야에서 경쟁하셔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사업화 자금은요, 원래 평균 한 5천만 원 정도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평균 4천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또 문제가 뭐냐면, 자, 평균 4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1단계에 2천만 원을 줍니다. 그 다음에 요즘 좀 어떤 기조로 가냐면 처음부터 다 지원금을 몰아서 주지 않아요. 지원금을 첫 번째 나눠서 주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진짜 생존할 만한, 진짜 사업성이 좋은, 진짜 추진력이 좋은, 시장성이 검증된 아이템을 가지고 2단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요즘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50%만 살아남아 2단계의 추가 자금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2단계의 추가 자금을 어떤 사람들이 받는가 가 이제 중요할 거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평가할까가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방금 말씀드렸던 거 첫 번째 2천만 원, 그 다음에 중간평가를 거쳐서 상위 50%에게만 차등 지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바이벌 방식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 주관 기관에 대한 설명도 있어요. 한국여성벤처협회라고 해가지고 이 여성 창업가들한테 다양한 지원 사업이라든지 어떤 행사라든지 뭐 혜택이라든지 이런 거를 주는 단체가 있습니다. 맨 뒷장에 보시면 22페이지 중에 18페이지 한국여성벤처협회 있죠? 이쪽에다가 이제 문의사항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여성 기업가들을 많이 늘리려는 목적이 좀 뚜렷하게 보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점이 더 중요해졌어요. 근데 사실 지금 가점을 챙기려고 하면 이미 조금 늦은 거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걸리는 가점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공고문이 나오기 전에 이미 했었어야 됐던 거거든요. 가점이 어떤 게 있는지 보시면, 자, 여기 8페이지에 가점이 있는데요. 뭐 인공지능 대학원 졸업생, 자, 이거는 내가 뭐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중앙정부 주관 전국규모 창업 경쟁대 장학금 이상 본격 수상자, 이것도 지금 바꿀 수 없어요. 기후테크 분야 창업 예정인자, 이거는 준비하고 있으면 가점 1점을 챙길 수 있다. 그래서 기후테크, 그 안에서도 클린, 카본, 에코, 푸드, 지오테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망하고 정부에서 밀어주는 지원 사업이다라는 것도 눈여겨볼 수 있고요. K-스타트업 왕중왕전 진출자, 슬프지만 지금 준비한다고 바로 이번 예비 창업 패키지에서 쓸 수 없어요. 그리고 중기부 오픈데이터 챌린지 본선 진출자 마찬가지, 이거 다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힌트는 얻을 수가 있죠. 만약에 내가 내년에 예비 창업 패키지가 아니라 초기 창업 패키지라든지 청년 창업 사관학교라든지 이런 거를 만약에 추가로 지원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가점을 준비할 수 있으면 예비 창업 이후, 예비 창업 패키지를 못 받더라도 그 이후에 지원받을 때 가점을 받기는 굉장히 유용합니다. 특히나 이런 사전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우수 수료자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교육을 들었을 때 그거의 수료 쪽이 가지고 가점 1점 혹은 0.5점 이런 것들을 챙길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정부에서 하는 지원 사업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그냥 지나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뭐 꼭 교육 아니어도 어떤 행사 같은 거 있죠. 그런 거에서도 뭐 지식재산권을 지원해준다든지 이런 되게 보너스 같은 그런 지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후테크 가점 1점 받을 수 있는 것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평가 지표예요. 자, 평가위원들이 어떻게 점수를 내서 심사를 할 것인가는 물론 세부적인 평가 지표가 있지만 크게는 PSST라고 해서 문제인식, 실현 가능성, 성장 전략 팀 구성입니다. 이것들이 갖춰져야지만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를 1차 통과를 하고 그 다음에 발표평가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정부지원 사업 관련해서 영상을 한 번 더 올렸었는데 그때 어떤 분이 공고문의 이런 평가지표 자체를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자, 여기 평가지표 나와 있죠? 공고문에 답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시기를 추천하고요. 그리고 모르는 게 있다 그러면은 맨 뒤편에 담당자 나와 있죠? 이 사람들이 아주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연락처 보시고 한번 컨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슬쩍 봤었는데 지원 제외 대상 업종 확인하시고 동시에 불가한 사업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확인 미리 하셔야 되는데 이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냥 지나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문제인식 창업 아이템을 개발하게 된 동기, 이게 나의 소설 같은 동기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다 T의 관점으로, 팩트의 관점으로 접근하셔서 작성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발 방법, 경쟁력 확보 방안, 차별성 이런 거. 그 다음에 성장 전략, 시장 진입 전략, 자금 조달 방향, 스케일업 방안, 대표자와 사업 아이템이 약간 거리가 있다면 팀이라도 충족이 되어 있어야 되고 팀도 만약에 충족이 안 돼 있다 하면은 협력업체라도 충족이 돼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최대한 여러분들이 단기간에 준비를 할 수 있는 것들은 빨리 준비를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놨는데요. 내 아이디어가 좋다가 아니라 고객의 페인 포인트가 얼마나 치명적인가 이거죠. 그냥 니즈인가 어떤 불편인가 어떤 고통인가 고통스러우면 당장 쓰고 싶을 거고 선택이 가능하다면 당장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크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이제 고통지수를 파악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경쟁사 대비 내 제품이 얼만큼 차별성을 얼만큼 우위사항을 고객한테 쥐어다 줄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이 문제인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현 가능성 진짜 그 뜬구름 잡는 글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걸 진짜 내가 할 것처럼 명확히 분석했느냐 안 했느냐는 사업계획서를 보면은 어느 정도 답이 나옵니다. 뇌피셜로 쓰지 마시고 성장 전략과 실현 가능성은 아주 구체적으로 예비 창업 패키지라고 하더라도 사업을 진척시켜 놨으면 훨씬 더 좋긴 한데 혹여나 그렇지 않다고 하시면 지금이라도 빨리 진척을 시키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선정을 받을 수 있는 전략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팀 구성 중요하고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 한번 봐주세요. 지금 예비 창업 패키지가 3월에 지금 공고문이 나왔어요. 그러면 4월 초에 사업계획서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보통은 발표평가가 있는데요. 그 사이에 인큐베이팅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4월 동안 서류평가 통과자 대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하고 멘토링을 진행한대요. 이 과정을 거쳐서 발표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5월 중이고 선정이 5월 말이에요. 선정이 5월 말이면 여러분들 결국에는 돈을 6월부터 쓰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빠르면 6월이고요. 좀 늦어질 경우에 7월 초일 수도 있어요. 근데 자, 7월 초 보시면 대부분 7월부에서 8월은 협력사들이 휴가 기간이죠. 그것까지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비 창업자 선정평가 절차를 확인하신 다음에 내 사업 스케줄을 맞춰서 한번 구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때쯤에 뭘 할 수 있고 이때쯤에 약간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고 이런 계획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확인하시고 작성을 하셔야 하고요. 자, 협약 기간은 2026년 6월부터 2027년 1월까지인데요. 사실상 1월에 돈 못 쓴다고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 다 서류 정리하고 사업비 마감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돈 쓸 수 있는 시간이 사실상 6, 7, 8, 9, 10, 11, 12, 7개월이네요.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이제 성수기도 있고 또 추석도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까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아까 50%만 선정해서
해서 두 번째 자금을 지급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럼 핵심은 뭘까요? 제가 심사위원이라면 예비 창업 패키지라고 하더라도 지금 대부분 추진해 놓은 업체를 선정하겠어요. 그래야지만 이들이 요 첫 번째 단계 1단계에서 성과를 내고 더 지원할 수 있는지, 시장 검증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파악을 한 다음에 검증된 사람만 데리고 배에 태워서 항해를 할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예비 창업 패키지 나 돈 없어서 예비 창업 패키지를 하는데 돈 받고 다 진척시켜야지 하지 마시고, 이왕 내가 사업을 할 거면 지금부터 사업을 꼭 진척을 시켜 두어야 합니다. 그게 또 진정성이랑도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창업자의 의지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척을 시켜 두시고, 만약에 선정이 되신다고 하시면 이 1단계에서는 사실상 대부분의 사업화를 많이 끝내 놓으셔야 2단계로 진출할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도 나와 있네요. 최소 기능 제품 MVP가 얼만큼 이제 구현이 돼 있는가. 여기 이미 인원이 굉장히 적잖아요. 일반 분야 110명. 자, 특화 분야를 별도로 놓고 일반 분야 110명이라고 하면 이런 분들 대부분 굉장히 빠르고 많이 진척이 되어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최소 기능 제품 MVP 구현율 이런 것도 보고요. 그 다음에 초기 시장 검증.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시장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됐는지, 그런 데이터가 있는지 당연히 확보를 한 다음에 2차 분배를 할 거고요. 지식재산권 이런 거는 평가하기 좋은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인력 고용, 매출 이런 거는 숫자로 우리가 표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예요. 그래서 이런 지표들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채웠는지가 이제 2차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씁쓸하게도 나는 나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때는 어떤 것들을 하시면 되냐면,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원 사업은 폭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우리가 슬프게도 예비 창업 패키지가 좀 이제 줄긴 했지만 지원 범위는 굉장히 넓고 다양해졌기 때문에 내 특화된 분야에서도 지원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식품이라고 하면 농식품, 환경기후라고 하면 에코스타트업 지원 사업, 지역과 관련된 사업이라고 하면 뭐 로컬 크리에이터, 뭐 로컬 브랜드, 관광 콘텐츠, 관광 벤처 사업 이런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사업 활용하시고, 해양부, 방산 쪽도 다양하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도 여러분들이 다 확인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생각을 안 하시는데 소상공인 지원 사업 꼭 알아보세요. 소상공인 지원 사업 중에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요게 소상공인의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들이 일반 분야에서 여기서 해당이 된다고 하면 소진공 쪽도 눈여겨보시면 좋아요. 요것도 막 2천만 원, 그다음에 강한 소상공인으로 넘어가면 좀 더 금액이 많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예비 창업 패키지 끝났다고 이제 낙담하지 마시고, 아직 소상공인 사업 안 나왔어요. 소상공인 사업도 지원하시면 예비 창업 패키지 혹은 그 이상을 능가하는 자금도 여러분들이 확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요. 일단 PSST, 이거는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문제, 해결책, 시장, 팀의 논리적 완결성, 합격의 핵심이니까 꼭 챙겨주셔야 된다는 거. 이것이 바로 평가 지표라는 거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냥 상상, 나의 뇌피셜 이게 아니라 진짜 나는 했다, 이거 보여주세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제가 아는 분이 교육 쪽 사업을 이제 준비를 하셨는데 실제 해외에 가가지고 그쪽에 있는 교육팀이랑 미팅을 해가지고 그 사진까지 첨부했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합격이었습니다. 얼만큼 시장성이 있는지, 얼만큼 진척을 해두었는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낙담하지 마시고 타 지원사업, 예창패외, 부처별 지원사업들 지금 연초에 제일 많긴 하지만 가을까지도 계속 나와요. 짜잘짜잘한 것들,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예비 창업 단계에서는 충분히 도움받을 수 있는 아주 값진 자금들이기 때문에 계속 지원해 보시면서 사업 진척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거듭 강조해요. 뇌피셜 말고 반드시 진척을 시켜두세요. 지금 당장 사업을 실제로 하세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좁은 문턱 넘어가실 수 있고, 예비 창업 패키지 선정이 되더라도 2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은 그들이 원하는 평가 지표, 보고서로 쓰기 좋은 그 평가 지표를 충족하는 게 여러분들의 키포인트 핵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예비창업 패키지 전략과 타 지원 사업들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3월 24일이면 시일이 한 3주 정도 남았네요. 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비창업 패키지뿐만 아니라 타 지원 사업 꼭 점검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발표 평가 연습을 바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특히나 발표 울렁증이 있으신 분들 너무 많아요. 사업계획서 냈다, 바로 발표자로 만들어서 저처럼 이렇게 노트북 LM으로 되게 쉽게 만들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만들든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만들든 발표자로 만들어서 발표 연습하시라. 그리고 사업 계속 멋지게 진척시키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 보내세요. 안녕.